프롤로그, 당신의 두 다리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신 적 없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느긋하게 건너고도 시간이 남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호가 바뀔까 봐 서두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편안하게 앉고 일어서는 것,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움직임의 기반에는 바로 하체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삶의 활동성과 독립성을 책임지는 생명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내일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00세 시대, 우리 삶의 품격을 결정할 하체, 근육의 중요성과 가장 효과적인 단련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왜 하체 근육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가, 하체 근력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인간다운 삶의 가동성을 책임지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출할 때만 필요한 능력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 거실을 오가고 화장실을 가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모든 순간에 하체의 힘은 필수적입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익숙했던 내 집조차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대사 기능입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하체 근육은 제2의 췌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혈액 속에 늘어난 포도당은 세포로 흡수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당뇨병의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이 혈관 속의 당분을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하여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즉, 튼튼한 하체는 그 자체로 최고의 혈당 조절 장치인 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 건강에 대한 걱정도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임을 줄여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게 버텨주어야 관절로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걸을 때의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 관절로 전달되어 염증이나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2부, 모든 운동의 왕, 스쿼트 제대로 배우기.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하체 근육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수많은 운동 중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전문가들은 주저없이 스쿼트를 선택할 겁니다. 스켈레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의 강철 같은 허벅지도 바로 이 스쿼트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스쿼트 하나로 허벅지 앞뒤, 엉덩이, 종아리까지 하체의 거의 모든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하다가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는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올바른 스쿼트의 핵심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좋은 스쿼트 자세란 마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무심코 집어올리듯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을 주지 않고 발목, 무릎, 고관절이 조화롭게 함께 구부러지는 자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땅에 물건을 주울 때 허리에 힘을 줘야지 무릎은 앞으로 나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몸을 낮출 뿐입니다. 스쿼트도 그래야 합니다. 발바닥 전체에 체중을 고르게 싣고 무릎과 고관절이 비슷한 각도로 부드럽게 접히도록 해보세요. 상체는 자연스럽게 살짝 앞으로 숙여지며 균형을 잡게 됩니다. 무릎만 앞으로 툭 튀어나가는 자세,
무릎 관절에 모든 부담이 집중되어 통증을 유발합니다. 허리를 과도하게 꼿꼿이 세우거나 숙이는 자세, 허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오로지 편안하게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를 찾는 데 집중하세요. 10개를 반복해도 어디 하나 불편한 곳이 없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횟수를 늘리고 나중에는 가벼운 무게를 더하며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스쿼트 후 근육통이 아닌 무릎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면 즉시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는 내려가는 깊이를 줄이거나 다리 너비를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는 와이드 스쿼트를 시도해보세요. 다리 너비를 넓히면 고관절의 움직임이 더 편안해져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최고의 운동도 잘못된 자세로 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3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 종아리와 발목을 깨워라 하체 운동이라 하면 보통 허벅지와 엉덩이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순환과 균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숨은 주역이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와 발목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이 뿜어낸 혈액이 온몸을 돌아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강력한 펌프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바로 종아리 근육이 수행합니다. 종아리가 튼튼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다리가 붓거나 저리는 증상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을 오르거나 가볍게 뛸 때 마지막까지 우리 몸을 밀어주는 힘도 종아리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 근육은 키우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종아리 운동을 충분히 그리고 꾸준히 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발 뒤꿈치 들기 운동만 오전, 오후에 5분씩, 총 10분만 투자해도 종아리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루함을 느낀다면 다양한 운동에 종아리 움직임을 더해보세요. 스쿼트를 할 때 발 뒤꿈치를 들고 하거나 런지 자세에서 뒤꿈치를 들어 자극을 유지하는 식으로 변화를 주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발의 각도를 살짝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바꿔가며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것도 다양한 근육 섬유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발목 근육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땅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가장 먼저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1차 완충 장치가 바로 발과 발목입니다. 발목이 약하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고관절, 허리로 전달됩니다. 또한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찰나의 순간에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민첩성도 발목의 힘에서 나옵니다. 노년의 발을 질질 끌며 걷는 모습과 젊은이들이 땅을 차고 나가듯 경쾌하게 걷는 모습의 차이는 바로 이 발목의 추진력에서 비롯됩니다. 의자를 잡고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고 이아래로 까딱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발목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4부, 당신을 위한 맞춤형 홈트레이닝 루틴 이제 이론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해선 큰 근육부터 운동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 몸에 가장 큰 근육들이 모여있는 하체부터 시작하는 것이 근육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상체 운동을 할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리 모아 반 스쿼트,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를 집중 공략하여 자세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런지, 앞뒤로 다리를 벌려 앉는 동작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킵니다. 굿모닝 엑서사이즈, 허리를 편 채 인사하듯 숙이는 동작으로 허리 기립근과 허벅지 뒤쪽을 강화합니다. 무릎 대고 푸시업, 가슴과 어깨, 팔의 근력을 키우는 상체 운동입니다. 마무리 풀 스쿼트, 운동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체 전체를 자극하며 마무리합니다. 운동 후 마무리의 중요성 격렬하게 운동한 후에는
반드시 5에서 10분 정도 쿨다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으로 긴장하고 짧아진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이는 근육의 회복을 돕고 피로물질을 제거하며 다음 날의 근육통을 줄여줍니다. 폼롤러를 이용해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빈도와 시간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씩 운동하는 것과 매일 10에서 15분씩 짧게 운동하는 것 모두 근육 성장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부, 건강한 근육을 위한 마지막 조언들. 과도한 유산소 운동의 함정.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 향상에 좋지만 근육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근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성장이 목표라면 근력 운동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도 훈련이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성장합니다. 근력 운동으로 미세하게 손상된 근육이 회복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더 크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강도 높은 운동 후에는 최소 48시간의 휴식을 통해 근육에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만의 최적의 운동 시간을 찾아라. 누군가에게는 이른 아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퇴근 후 저녁이 최고의 운동 시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르몬 분비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꾸준히 집중해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대를 찾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과부하의 원칙. 우리 근육은 적응의 대가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무게와 횟수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1kg짜리 아령을 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40세 남성은 자기 체중의 90% 무게를, 여성은 75%의 무게를 들고 1분간 걸을 수 있는 근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버겁다고 느껴지는 강도로 꾸준히 도전하며 점진적으로 무게나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필로그, 당신의 발걸음이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두 다리는 지난 세월의 무게를 견뎌왔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을 책임집니다.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 내일의 건강과 활기, 그리고 삶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는 가장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단 하나의 동작이라도 정확한 자세로 시작해보세요.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에 건강한 움직임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매일이 더욱 활기차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프롤로그, 당신의 두 다리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신 적 없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느긋하게 건너고도 시간이 남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호가 바뀔까 봐 서두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편안하게 앉고 일어서는 것,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움직임의 기반에는 바로 하체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삶의 활동성과 독립성을 책임지는 생명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내일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제100세 시대 우리 삶의 품격을 결정할 하체 근육의 중요성과 가장 효과적인 단련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왜 하체 근육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가, 하체 근력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인간다운 삶의 가동성을 책임지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출할 때만 필요한 능력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 거실을 오가고 화장실을 가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모든 순간에 하체의 힘은 필수적입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익숙했던 내 집조차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대사 기능입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하체 근육은 제2의 췌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혈액 속에 늘어난 포도당은 세포로 흡수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당뇨병의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이 혈관 속의 당분을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하여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즉, 튼튼한 하체는 그 자체로 최고의 혈당 조절 장치인 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 건강에 대한 걱정도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임을 줄여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게 버텨주어야 관절로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걸을 때의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 관절로 전달되어 염증이나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2부, 모든 운동의 왕, 스쿼트 제대로 배우기.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하체 근육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수많은 운동 중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전문가들은 주저없이 스쿼트를 선택할 겁니다. 스켈레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의 강철 같은 허벅지도 바로 이 스쿼트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스쿼트 하나로 허벅지 앞뒤, 엉덩이, 종아리까지 하체의 거의 모든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하다가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는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올바른 스쿼트의 핵심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좋은 스쿼트 자세란 마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무심코 집어올리듯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을 주지 않고 발목, 무릎, 고관절이 조화롭게 함께 구부러지는 자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땅에 물건을 주울 때 허리에 힘을 줘야지, 무릎은 앞으로 나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몸을 낮출 뿐입니다. 스쿼트도 그래야 합니다. 발바닥 전체에 체중을 고르게 싣고 무릎과 고관절이 비슷한 각도로 부드럽게 접히도록 해보세요. 상체는 자연스럽게 살짝 앞으로 숙여지며 균형을 잡게 됩니다. 무릎만 앞으로 툭 튀어나가는 자세, 무릎 관절에 모든 부담이 집중되어 통증을 유발합니다. 허리를 과도하게 꼿꼿이 세우거나 숙이는 자세, 허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오로지 편안하게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를 찾는 데 집중하세요. 10개를 반복해도 어디 하나 불편한 곳이 없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횟수를 늘리고 나중에는 가벼운 무게를 더하며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스쿼트 후 근육통이 아닌 무릎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면 즉시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는 내려가는 깊이를 줄이거나 다리 너비를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는 와이드 스쿼트를 시도해보세요. 다리 너비를 넓히면 고관절의 움직임이 더 편안해져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최고의 운동도 잘못된 자세로 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3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 종아리와 발목을 깨워라 하체 운동이라 하면 보통 허벅지와 엉덩이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순환과 균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숨은 주역이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와 발목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이 뿜어낸 혈액이 온몸을 돌아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강력한 펌프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바로 종아리 근육이 수행합니다. 종아리가 튼튼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다리가 붓거나 저리는 증상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을 오르거나 가볍게 뛸 때 마지막까지 우리 몸을 밀어주는 힘도 종아리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 근육은 키우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종아리 운동을 충분히 그리고 꾸준히 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발 뒤꿈치 들기 운동만 오전, 오후에 5분씩, 총 10분만 투자해도 종아리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루함을 느낀다면 다양한 운동에 종아리 움직임을 더해보세요. 스쿼트를 할 때 발 뒤꿈치를 들고 하거나 런지 자세에서 뒤꿈치를 들어 자극을 유지하는 식으로 변화를 주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발의 각도를 살짝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바꿔가며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것도 다양한 근육 섬유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발목 근육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땅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가장 먼저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1차 완충 장치가 바로 발과 발목입니다. 발목이 약하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고관절, 허리로 전달됩니다. 또한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찰나의 순간에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민첩성도 발목의 힘에서 나옵니다. 노년의 발을 질질 끌며 걷는 모습과 젊은이들이 땅을 차고 나가듯 경쾌하게 걷는 모습의 차이는 바로 이 발목의 추진력에서 비롯됩니다. 의자를 잡고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고 이아래로 까딱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발목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4부, 당신을 위한 맞춤형 홈트레이닝 루틴 이제 이론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해선 큰 근육부터 운동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 몸에 가장 큰 근육들이 모여있는 하체부터 시작하는 것이 근육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상체 운동을 할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리 모아 반스쿼트,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를 집중 공략하여 자세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런지, 앞뒤로 다리를 벌려 앉는 동작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킵니다. 굿모닝 엑서사이즈, 허리를 편 채 인사하듯 숙이는 동작으로 허리 기립근과 허벅지 뒤쪽을 강화합니다. 무릎 대고 푸시업, 가슴과 어깨, 팔의 근력을 키우는 상체 운동입니다. 마무리 풀스쿼트, 운동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체 전체를 자극하며 마무리합니다. 운동 후 마무리의 중요성 격렬하게 운동한 후에는 반드시 5에서 10분 정도 쿨다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으로 긴장하고 짧아진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이는 근육의 회복을 돕고 피로물질을 제거하며 다음 날의 근육통을 줄여줍니다. 폼롤러를 이용해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빈도와 시간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씩 운동하는 것과 매일 10에서 15분씩 짧게 운동하는 것 모두 근육 성장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부, 건강한 근육을 위한 마지막 조언들. 과도한 유산소 운동의 함정.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 향상에 좋지만 근육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근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 성장이 목표라면
근력 운동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도 훈련이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성장합니다. 근력 운동으로 미세하게 손상된 근육이 회복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더 크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강도 높은 운동 후에는 최소 48시간의 휴식을 통해 근육에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만의 최적의 운동 시간을 찾아라. 누군가에게는 이른 아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퇴근 후 저녁이 최고의 운동 시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르몬 분비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꾸준히 집중해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대를 찾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과부하의 원칙, 우리 근육은 적응의 대가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무게와 횟수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1kg짜리 아령을 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40세 남성은 자기 체중의 90% 무게를, 여성은 75%의 무게를 들고 1분간 걸을 수 있는 근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버겁다고 느껴지는 강도로 꾸준히 도전하며 점진적으로 무게나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필로그, 당신의 발걸음이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두 다리는 지난 세월의 무게를 견뎌왔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을 책임집니다.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 내일의 건강과 활기, 그리고 삶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는 가장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단 하나의 동작이라도 정확한 자세로 시작해보세요.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에 건강한 움직임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매일이 더욱 활기차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프롤로그, 당신의 두 다리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신 적 없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느긋하게 건너고도 시간이 남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호가 바뀔까 봐 서두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편안하게 앉고 일어서는 것,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움직임의 기반에는 바로 하체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삶의 활동성과 독립성을 책임지는 생명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내일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00세 시대, 우리 삶의 품격을 결정할 하체, 근육의 중요성과 가장 효과적인 단련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왜 하체 근육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가, 하체 근력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인간다운 삶의 가동성을 책임지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출할 때만 필요한 능력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 거실을 오가고 화장실을 가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모든 순간에 하체의 힘은 필수적입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익숙했던 내 집조차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대사 기능입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하체 근육은 제2의 췌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혈액 속에 늘어난 포도당은 세포로 흡수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당뇨병의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이
혈관 속의 당분을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하여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즉, 튼튼한 하체는 그 자체로 최고의 혈당 조절 장치인 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 건강에 대한 걱정도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임을 줄여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게 버텨주어야 관절로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걸을 때의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 관절로 전달되어 염증이나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2부, 모든 운동의 왕, 스쿼트 제대로 배우기.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하체 근육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수많은 운동 중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전문가들은 주저없이 스쿼트를 선택할 겁니다. 스켈레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의 강철 같은 허벅지도 바로 이 스쿼트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스쿼트 하나로 허벅지 앞뒤, 엉덩이, 종아리까지 하체의 거의 모든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하다가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는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올바른 스쿼트의 핵심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좋은 스쿼트 자세란 마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무심코 집어올리듯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을 주지 않고 발목, 무릎, 고관절이 조화롭게 함께 구부러지는 자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땅에 물건을 주울 때 허리에 힘을 줘야지, 무릎은 앞으로 나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몸을 낮출 뿐입니다. 스쿼트도 그래야 합니다. 발바닥 전체에 체중을 고르게 싣고 무릎과 고관절이 비슷한 각도로 부드럽게 접히도록 해보세요. 상체는 자연스럽게 살짝 앞으로 숙여지며 균형을 잡게 됩니다. 무릎만 앞으로 툭 튀어나가는 자세, 무릎 관절에 모든 부담이 집중되어 통증을 유발합니다. 허리를 과도하게 꼿꼿이 세우거나 숙이는 자세, 허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오로지 편안하게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를 찾는 데 집중하세요. 10개를 반복해도 어디 하나 불편한 곳이 없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횟수를 늘리고 나중에는 가벼운 무게를 더하며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스쿼트 후 근육통이 아닌 무릎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면 즉시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는 내려가는 깊이를 줄이거나 다리 너비를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는 와이드 스쿼트를 시도해보세요. 다리 너비를 넓히면 고관절의 움직임이 더 편안해져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최고의 운동도 잘못된 자세로 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3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 종아리와 발목을 깨워라 하체 운동이라 하면 보통 허벅지와 엉덩이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순환과 균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숨은 주역이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와 발목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이 뿜어낸 혈액이 온몸을 돌아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강력한 펌프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바로 종아리 근육이 수행합니다. 종아리가 튼튼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다리가 붓거나 저리는 증상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을 오르거나 가볍게 뛸 때 마지막까지 우리 몸을 밀어주는 힘도 종아리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 근육은 키우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종아리 운동을 충분히 그리고 꾸준히 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발 뒤꿈치 들기 운동만 오전, 오후에 5분씩, 총 10분만 투자해도 종아리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루함을 느낀다면 다양한 운동에 종아리 움직임을 더해보세요.
스쿼트를 할 때 발 뒤꿈치를 들고 하거나 런지 자세에서 뒤꿈치를 들어 자극을 유지하는 식으로 변화를 주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발의 각도를 살짝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바꿔가며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것도 다양한 근육 섬유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발목 근육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땅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가장 먼저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1차 완충 장치가 바로 발과 발목입니다. 발목이 약하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고관절, 허리로 전달됩니다. 또한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찰나의 순간에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민첩성도 발목의 힘에서 나옵니다. 노년의 발을 질질 끌며 걷는 모습과 젊은이들이 땅을 차고 나가듯 경쾌하게 걷는 모습의 차이는 바로 이 발목의 추진력에서 비롯됩니다. 의자를 잡고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고 이아래로 까딱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발목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4부, 당신을 위한 맞춤형 홈트레이닝 루틴이제 이론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해선 큰 근육부터 운동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 몸에 가장 큰 근육들이 모여있는 하체부터 시작하는 것이 근육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상체 운동을 할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리 모아 반스쿼트,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를 집중 공략하여 자세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런지, 앞뒤로 다리를 벌려 앉는 동작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킵니다. 굿모닝 엑서사이즈, 허리를 편 채 인사하듯 숙이는 동작으로 허리 기립근과 허벅지 뒤쪽을 강화합니다. 무릎 대고 푸시업, 가슴과 어깨, 팔의 근력을 키우는 상체 운동입니다. 마무리 풀스쿼트, 운동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체 전체를 자극하며 마무리합니다. 운동 후 마무리의 중요성 격렬하게 운동한 후에는 반드시 5에서 10분 정도 쿨다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으로 긴장하고 짧아진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이는 근육의 회복을 돕고 피로물질을 제거하며 다음 날의 근육통을 줄여줍니다. 폼롤러를 이용해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빈도와 시간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씩 운동하는 것과 매일 10에서 15분씩 짧게 운동하는 것 모두 근육 성장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부, 건강한 근육을 위한 마지막 조언들. 과도한 유산소 운동의 함정.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 향상에 좋지만 근육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근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성장이 목표라면 근력 운동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도 훈련이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성장합니다. 근력 운동으로 미세하게 손상된 근육이 회복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더 크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강도 높은 운동 후에는 최소 48시간의 휴식을 통해 근육에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만의 최적의 운동 시간을 찾아라. 누군가에게는 이른 아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퇴근 후 저녁이 최고의 운동 시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르몬 분비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꾸준히 집중해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대를 찾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과부하의 원칙, 우리 근육은 적응의 대가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무게와 횟수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1kg짜리 아령을 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40세 남성은 자기 체중의 90% 무게를
여성은 75%의 무게를 들고 1분간 걸을 수 있는 근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버겁다고 느껴지는 강도로 꾸준히 도전하며 점진적으로 무게나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필로그, 당신의 발걸음이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두 다리는 지난 세월의 무게를 견뎌왔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을 책임집니다.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 내일의 건강과 활기, 그리고 삶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는 가장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단 하나의 동작이라도 정확한 자세로 시작해보세요.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에 건강한 움직임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매일이 더욱 활기차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프롤로그, 당신의 두 다리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신 적 없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느긋하게 건너고도 시간이 남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호가 바뀔까 봐 서두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편안하게 앉고 일어서는 것,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움직임의 기반에는 바로 하체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삶의 활동성과 독립성을 책임지는 생명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내일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00세 시대, 우리 삶의 품격을 결정할 하체 근육의 중요성과 가장 효과적인 단련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왜 하체 근육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가? 하체 근력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인간다운 삶의 가동성을 책임지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출할 때만 필요한 능력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 거실을 오가고 화장실을 가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모든 순간에 하체의 힘은 필수적입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익숙했던 내 집조차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대사 기능입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하체 근육은 제2의 췌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혈액 속에 늘어난 포도당은 세포로 흡수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당뇨병의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이 혈관 속의 당분을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하여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즉, 튼튼한 하체는 그 자체로 최고의 혈당 조절 장치인 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 건강에 대한 걱정도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임을 줄여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게 버텨주어야 관절로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걸을 때의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 관절로 전달되어 염증이나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2부, 모든 운동의 왕, 스쿼트 제대로 배우기.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하체 근육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수많은 운동 중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전문가들은 주저없이 스쿼트를 선택할 겁니다. 스켈레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의 강철 같은 허벅지도 바로 이 스쿼트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스커트 하나로 허벅지 앞뒤, 엉덩이, 종아리까지 하체의 거의 모든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하다가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는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올바른 스쿼트의 핵심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좋은 스쿼트 자세란 마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무심코 집어올리듯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을 주지 않고 발목, 무릎, 고관절이 조화롭게 함께 구부러지는 자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땅에 물건을 주울 때 허리에 힘을 줘야지, 무릎은 앞으로 나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몸을 낮출 뿐입니다. 스쿼트도 그래야 합니다. 발바닥 전체에 체중을 고르게 싣고 무릎과 고관절이 비슷한 각도로 부드럽게 접히도록 해보세요. 상체는 자연스럽게 살짝 앞으로 숙여지며 균형을 잡게 됩니다. 무릎만 앞으로 툭 튀어나가는 자세, 무릎 관절에 모든 부담이 집중되어 통증을 유발합니다. 허리를 과도하게 꼿꼿이 세우거나 숙이는 자세, 허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오로지 편안하게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를 찾는 데 집중하세요. 10개를 반복해도 어디 하나 불편한 곳이 없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횟수를 늘리고 나중에는 가벼운 무게를 더하며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스쿼트 후 근육통이 아닌 무릎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면 즉시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는 내려가는 깊이를 줄이거나 다리 너비를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는 와이드 스쿼트를 시도해보세요. 다리 너비를 넓히면 고관절의 움직임이 더 편안해져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최고의 운동도 잘못된 자세로 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3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 종아리와 발목을 깨워라 하체 운동이라 하면 보통 허벅지와 엉덩이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순환과 균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숨은 주역이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와 발목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이 뿜어낸 혈액이 온몸을 돌아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강력한 펌프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바로 종아리 근육이 수행합니다. 종아리가 튼튼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다리가 붓거나 저리는 증상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을 오르거나 가볍게 뛸 때 마지막까지 우리 몸을 밀어주는 힘도 종아리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 근육은 키우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종아리 운동을 충분히 그리고 꾸준히 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발 뒤꿈치 들기 운동만 오전, 오후에 5분씩, 총 10분만 투자해도 종아리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루함을 느낀다면 다양한 운동에 종아리 움직임을 더해보세요. 스쿼트를 할 때 발 뒤꿈치를 들고 하거나 런지 자세에서 뒤꿈치를 들어 자극을 유지하는 식으로 변화를 주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발의 각도를 살짝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바꿔가며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것도 다양한 근육 섬유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발목 근육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땅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가장 먼저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1차 완충 장치가 바로 발과 발목입니다. 발목이 약하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고관절, 허리로 전달됩니다. 또한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찰나의 순간에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민첩성도 발목의 힘에서 나옵니다. 노년의 발을 질질 끌며 걷는 모습과 젊은이들이 땅을 차고 나가듯 경쾌하게 걷는 모습의 차이는 바로 이 발목의 추진력에서 비롯됩니다. 의자를 잡고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고 이 아래로 까딱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발목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4부, 당신을 위한 맞춤형 홈트레이닝 루틴. 이제 이론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해선 큰 근육부터 운동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 몸에 가장 큰 근육들이 모여있는 하체부터 시작하는 것이 근육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상체 운동을 할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리 모아 반스쿼트,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를 집중 공략하여 자세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런지, 앞뒤로 다리를 벌려 앉는 동작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킵니다. 굿모닝 엑서사이즈, 허리를 편 채 인사하듯 숙이는 동작으로 허리 기립근과 허벅지 뒤쪽을 강화합니다. 무릎 대고 푸시업, 가슴과 어깨, 팔의 근력을 키우는 상체 운동입니다. 마무리 풀스쿼트, 운동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체 전체를 자극하며 마무리합니다. 운동 후 마무리의 중요성. 격렬하게 운동한 후에는 반드시 5에서 10분 정도 쿨다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으로 긴장하고 짧아진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이는 근육의 회복을 돕고 피로물질을 제거하며 다음 날의 근육통을 줄여줍니다. 폼롤러를 이용해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빈도와 시간.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씩 운동하는 것과 매일 10에서 15분씩 짧게 운동하는 것 모두 근육 성장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부, 건강한 근육을 위한 마지막 조언들. 과도한 유산소 운동의 함정.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 향상에 좋지만 근육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근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성장이 목표라면 근력 운동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도 훈련이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성장합니다. 근력 운동으로 미세하게 손상된 근육이 회복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더 크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강도 높은 운동 후에는 최소 48시간의 휴식을 통해 근육에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만의 최적의 운동 시간을 찾아라. 누군가에게는 이른 아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퇴근 후 저녁이 최고의 운동 시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르몬 분비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꾸준히 집중해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대를 찾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과부하의 원칙. 우리 근육은 적응의 대가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무게와 횟수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1kg짜리 아령을 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40세 남성은 자기 체중의 90% 무게를, 여성은 75%의 무게를 들고 1분간 걸을 수 있는 근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버겁다고 느껴지는 강도로 꾸준히 도전하며 점진적으로 무게나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필로그, 당신의 발걸음이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두 다리는 지난 세월의 무게를 견뎌왔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을 책임집니다.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 내일의 건강과 활기, 그리고 삶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는 가장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단 하나의 동작이라도 정확한 자세로 시작해보세요.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에 건강한 움직임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매일이 더욱 활기차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프롤로그. 당신의 두 다리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신 적 없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느긋하게 건너고도 시간이 남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호가 바뀔까 봐 서두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편안하게 앉고 일어서는 것,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움직임의 기반에는 바로 하체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삶의 활동성과 독립성을 책임지는 생명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내일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00세 시대, 우리 삶의 품격을 결정할 하체 근육의 중요성과 가장 효과적인 단련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왜 하체 근육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가? 하체 근력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인간다운 삶의 가동성을 책임지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출할 때만 필요한 능력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 거실을 오가고 화장실을 가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모든 순간에 하체의 힘은 필수적입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익숙했던 내 집조차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대사 기능입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하체 근육은 제2의 췌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혈액 속에 늘어난 포도당은 세포로 흡수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당뇨병의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이 혈관 속의 당분을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하여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즉, 튼튼한 하체는 그 자체로 최고의 혈당 조절 장치인 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 건강에 대한 걱정도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임을 줄여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게 버텨주어야 관절로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걸을 때의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 관절로 전달되어 염증이나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2부, 모든 운동의 왕, 스쿼트 제대로 배우기.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하체 근육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수많은 운동 중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전문가들은 주저없이 스쿼트를 선택할 겁니다. 스켈레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의 강철 같은 허벅지도 바로 이 스쿼트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스쿼트 하나로 허벅지 앞뒤, 엉덩이, 종아리까지 하체의 거의 모든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하다가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는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올바른 스쿼트의 핵심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좋은 스쿼트 자세란 마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무심코 집어올리듯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을 주지 않고 발목, 무릎, 고관절이 조화롭게 함께 구부러지는 자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땅에 물건을 주울 때 허리에 힘을 줘야지 무릎은 앞으로 나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몸을 낮출 뿐입니다. 스쿼트도 그래야 합니다. 발바닥 전체에 체중을 고르게 싣고 무릎과 고관절이 비슷한 각도로 부드럽게 접히도록 해보세요. 상체는 자연스럽게 살짝 앞으로 숙여지며 균형을 잡게 됩니다.
무릎만 앞으로 툭 튀어나가는 자세, 무릎 관절에 모든 부담이 집중되어 통증을 유발합니다. 허리를 과도하게 꼿꼿이 세우거나 숙이는 자세, 허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